안녕하세요. 금요일 읽어주는 여자 천덩입니다. 여러분, 벌써 2019년도가 얼마 안 남았어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올해 시간만 가고 한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 마무리를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부터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죠. 연말정산은 내년 1월 또는 2월에 하게 될 텐데 그때 세금 왕창 안 내려면 준비는 지금부터. 오늘은 이 연말정산 할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연말정산 할 때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소비를 하면서 지출을 하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반면 저축을 하면 세금을 공제를 해주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축을 하면서 세금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 상품들에 대해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사업을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도 오늘은 잘 봐주세요. 자영업자분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연말에 세금을 정산을 하는 거예요. 나의 최종 세금을. 내가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급여 명세표를 보시면 거기에서 세금을 떼가고 있어요. 이 직장인이 아니신 분들은 총 매출에다가 비용 처리를 다 해서 나중에 소득을 한 번에 계산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세금을 한 번에 내요. 헌데 직장인들은 매달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유리지갑들은 얄짤없어요.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월급을 쫙 받으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떼어 나갔는데 이걸 다 합쳐서 최종으로 합계를 내고 그동안 세금을 덜 냈는지 혹은 더 냈는지를 요리조리 계산해서 마지막에 한 번에 정산을 내는 겁니다. 왜 근데 세금을 매달 떼갔으면서 또 정산을 하는 걸까요? 이제 각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세금을 떼갈 때는 국세청에서 제공을 하는 간이세액표 요걸 기준으로 매달 소득세를 떼서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들 월급에서 요만큼 세금을 떼서 이제 매달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 거죠. 이 표대로 떼서 주다가 이제 연말정산 할 때는 종합소득세의 과세 표준으로 떼게 됩니다. 뭐야, 세율이 다르잖아. 그럼 무조건 뱉어내는 거야? 보시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달 세금을 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매달 월급 받는 거 외에 다른 부수적인 수입이 있다던가 혹은 상여금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서 소득 구간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 세금을 왕창 내게 되는 거죠. 거의 웬만하면 연말정산 할 때 세금을 내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이제 국가에 기여를 한 게 있으면 1년 동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들을 했다. 그럴 때 우리는 세금이 공제가 되고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소득을 줄여서 그만큼 세금을 줄이기도 하고 소득세율 자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야 할 최종 세금에서 깎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이해는 잘 못하고 있었지만 막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입력하고 막 이 짓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연말정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 3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채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청약이나 연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알고도 계시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이거는 조금 듣자마자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이거는 채권입니다. 투자 상품이에요.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는 뭐다? 투자다. 부자들은 모두 뭘 한다? 투자를 한다. 심지어 투자를 하면 국가에서 나서서 소득 공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에 투자를 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내용은 인터넷에도 아무리 찾아봐도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소득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아무 때나 투자를 한다고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이제 벤처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만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벤처기업 기술성 우수 평가 등으로 선정된 기업에 투자를 하면 직장인이고 자영업자고 소득이 있는 모든 분들은 소득을 공제가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죠. 이렇게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투자금을 주게 되면 이제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채권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둘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은 업체에다가 투자를 하고 우리 투자자들은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회사의 수익을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주식 상장을 하거나 그 회사가 이제 팔리지 않는 한은 투자금 회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채권은요, 이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회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주식 형태든 채권 형태든 소득공제를 해주는 율은 똑같아요. 이렇게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3천만 원까지는 100%가 다 소득공제가 돼요. 내가 연봉이 만약에 9천만 원이었으면 이 3천만 원이 소득에서 다 그대로 공제가 되니까 나는 6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완전 최강자. 이 3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또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불러오면 9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 소득세율 구간이 35%예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1,600만 원 정도 내야 했는데 소득이 공제돼서 이제 6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니까 소득세율 구간이 24% 구간으로 떨어져서 이제 9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차익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된 거죠. 이만큼 환급이 되는 겁니다. 오메, 그럼 내가 3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7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입금한 해당 연도에만 환급을 받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거기는 하지만 수익률이 23%나 돼요. 물론 이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서 다르고요.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환급 금액이 달라져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공제받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소득공제를 잘 이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확정 수익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세금을 공제를 해주니까 무조건 받는 금액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이렇게 소득공제를 100% 해주는 상품은 없어요. 이 벤처 투자가 유일합니다. 연 3천만 원까지는 내가 투자한 금액의 100%를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그 이상부터는 소득공제율이 좀 줄어드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 강력한 소득공제 그냥 해주진 않겠죠.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소득공제를 파격적으로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기 때문이죠. 자금이 필요한 벤처기업들에게는 이제 성장의 기회를 줄 수가 있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자라는 취지인 거예요. 이런 투자 문화가 좀 발전을 해야 경제도 잘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사항이 있어요. 우리 투자자들은 한번 기업에 투자를 하면 3년 동안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돈 넣었다가 금방 빼지 말고. 근데 이게 주식이나 펀드로 들어가게 되면 수익률 예상이 어려운데 3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좀 부담이 크고 리스크가 큰 편이에요. 이 주식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소득공제는 그냥 진짜 덤인 거고 실제로는 내가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이 회사가 대박이 날 때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각오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채권은 수익률이 정해져 있고 만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득공제의 목적이 그래도 좀 큰 편이다 하시면 이왕이면 채권 형태가 조금 더 위험이 덜 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채권이 돈을 빌려준다고는 하지만 일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금 손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주식의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되면 진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잘만 투자를 하면 수십 배씩 이익을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이 리스크. 채권도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에 잘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도 돌려받고 이자도 받고 그리고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3년 안에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원금이나 수익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투자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잘 하셔야 하고 내가 많이 알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업체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이건 내가 기업에다가 직접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아니 근데 내가 어찌 알고 회사를 고르고 또 그 회사가 소득공제가 되는 회사인지 어떻게 알아보고 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 회사에 막 무작정 연락해서 나 니네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라던가 아니면 잘 아는 사람이 있다던가 혹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시기도 합니다. 또는 엔젤 투자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포럼에 참가를 하시면 투자 노하우나 투자처들에 대한 정보들을 좀 알 수 있다고 해요. 이건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여기를 전화를 해봤거든요. 내가 소득공제도 좀 할 겸 투자할 업체를 찾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포럼에 참가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소득공제가 주제인데 소득공제 받자고 저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요, 사실. 투자처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개인 투자조합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모의 형태로 개인들에게 투자 정보를 주는 컨설팅 회사들이 있어요. 이 적은 인원의 투자자들을 조합으로 모으고 그들 대상으로 이제 정보를 주고 기업에다가 직접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투자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감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는 이제 투자에 대한 정보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만약에 나와 있다면 그건 누군가가 보고 버린 정보인 거거든요. 뭐 어쨌든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조합들을 잘 선택을 하시고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 자문을 주는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뭐 쉽게 예로 들면 와디즈나 한국벤처창업 같은 이런 플랫폼들에서 정보를 알아보고 이제 투자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디즈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인데요. 이제 인터넷상에서 공개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기는 좋더라고요. 소득공제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 매번 조금씩 기업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채권보다는 주식의 비중이 조금 더 많은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벤처창업은 주로 채권을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런 업체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직접 투자할 만한 소스도 없고 정보를 봐도 잘 모르겠다. 나 모르겠어.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펀드의 형태로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펀드는 아무래도 간접 투자인 거잖아요. 펀드 매니저가 대신 투자를 해주고 내가 직접적으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 벤처 펀드에 투자를 할 경우에 내가 불입한 금액의 10%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아무래도 이 벤처 투자는 소득공제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 여유 자금이 많으신 분들한테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액공제 상품이에요. 연금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영상 여러 개로 다뤄드렸었어요. 그거를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연금을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가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영업자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개인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이 입금한 금액의 4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를 해줘요. 거기에 추가로 IRP에 300만 원을 더 입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총 700만 원까지가 공제가 됩니다. 물론 IRP에만 700만 원을 다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것은 세액공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서 말한 소득공제는 내 소득을 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내가 실제 환급받는 금액들이 좀 다른데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최종 세금에서 거기에서 그냥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이거는 1,000만 원 버는 분 그리고 1억을 버는 분이 다 똑같은 금액이에요. 이 불입한 금액의 16.5%를 세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700만 원을 다 입금을 하면 거기에 16.5%인 115만 5천 원이 그대로 세금에서 환급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간에 해지를 하거나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내가 그동안 받은 세금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에는 3.3에서 5.5% 연금소득세만 떼고 이제 연금으로 나눠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청약 종합저축. 요거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상품입니다. 예전에는 청약 예금, 부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2009년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고 한 번에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요 통장으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은 청약을 할 때 1순위를 만족하기 위해 그리고 주택 마련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기가 없기 때문에 일반 예금 상품으로도 이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도 가능하지요. 이 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이 모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이제 소득을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요. 납입 금액은 240만 원까지가 공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번 연도에 240만 원까지 입금을 했다 하면 그의 40%인 96만 원이 소득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매달 20만 원씩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한 번에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넣어도 되고요. 1000만 원을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넣을 수는 있지만 소득공제가 240만 원까지 된다는 거.
청약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경우에는 이제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청약 통장을 가입 후에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시면 이제 청약 소득공제 받았던 거를 다 이제 추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한 주택에 청약이 당첨이 됐다 하면 그때도 소득공제 받은 걸 추징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청약 통장을 언젠가는 해지를 해야 할 텐데 청약 통장을 5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집으로 청약을 넣으셔야지 추징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저축을 함으로 해서 이자 또는 수익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세금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에요. 돈을 써야지 세금 혜택을 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렇게 저축도 하고 세금 혜택도 받고 꽝도 먹고 알도 먹는 그런 상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돈도 많이 모으시고 연말정산도 함께 준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